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조금 비트코인 시장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US 달러 기준으로 42,000불 거의 찍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37,000불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상승장만 익숙해져 있던 분들은 몇 주 사이에 계속 오르는 장이었으니까 조금 불안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말 사이에 지금 불안한 심리를 반영할 만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테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요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테더 얘기는 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어떤 우려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최근에 이 리플 소송이랑 좀 겹치면서 이 규제에 관련된 리스크로서 지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 테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테더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코알목 가이드 마지막 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걸 다루면서 테더에서 잠깐 다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카드를 보시고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더에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1대1, US 달러랑 테더랑 1대1의 비율로 이 값어치를 매겨져 있는 그런 코인인데, 테더라는 회사는 창업자가 바로 비트피닉스라는 꽤 대형 거래소인데, 이 창업자랑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피닉스랑 테더는 항상 같이 연관돼서 이제 화두가 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바로 뉴욕 검찰이 비트피닉스랑 테더에 대한 기소에 관련된 거죠. 또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기소하고 소송하고는 차이가 있죠. 기소는 형사 재판을 법원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바로 소송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리소스가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소송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라는 거는 그냥 형사 재판을 법원에 제안하는 것이고, 평가를 내린 다음에 이건 충분히 소송으로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플 같은 거는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이 테더인 경우에는 이제 기소 상황인 거죠. 이제 기소가 작년 4월에 이제 됐는데, 그 주체는 뉴욕 검찰이고, 뉴욕 검찰이 비트파이넥스랑 테더에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이제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비트피넥스가 고객 자금 8억 5천만 달러를 손실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같은 경영진을 둔 테더로부터 자금을 빌렸다라는 이런 혐의이죠. 그래서 이 혐의에 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충분한 정보를 모아야지 이게 소송으로 갈 건지 알 건지 판단이 있으니까 데이터 모으는 차원에서 이제 법원 명령을 내린 겁니다. 테더 측에, 그리고 비피넥스 측에 명령을 내린 거죠. 그 명령이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 테더가 지급 준비금으로 테더의 값어치를 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제 공개를 해달라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청에 응하는 마감일이 1월 15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1월 15일이 되면은 여태껏 시장에서 우려되어 왔던 실제로 테더가 충분히 1대1로 보증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것인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테더의 이제 운명이 갈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만약에 테더에 대한 신뢰가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 결과로 없어지게 된다면은, 테더가 지금 이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테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다. 왜냐면은 테더를 계속, 테더 프린팅이라고 해서 테더를 계속 발행을 해서 그걸로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 상승장은 끝날 것이다. 버블이 터질 것이다. 뭐 이런 게 논리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논리를 이제 가장 이제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노리에 루빈인 거죠. 이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뉴욕 대학에 지금 교수로 있고, 뭐 2008년 경제 위기를 뭐 마쳤다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경제학자 중에 하나인데, 크립토계에서는 반 크립토, 반 비트코인 인사로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직히 2012년부터 줄기차게 비트코인은 망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크레더빌리티는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크립토 관련된 코멘트를 할 때. 그렇지만은 항상 이렇게 화제가 되기 때문에 새로 이 업계에 진입한 분들은 좀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는 하죠. 근데 이분이 1월 7일에 트위터를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곧 이제 비트코인 버블은 터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트위터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테더 지금 기소
상황에 관한 한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덩어리는 테더가 실제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승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개를 지금 섞어가지고 이제 논리가 막 펴지고 있는 건데, 요거를 따로따로 팩트를 일단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테더의 기소에 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 테더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그거죠. 이 실제로 테더가 갖고 있는 준비금이 충분히 테더의 가치를 보존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팩트가 나와 있어요. 한 1년 전이었던가 이 뉴욕 검찰청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한 1, 2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준비금의 75%만이 US 달러이고 나머지 25%는 비트넥스에 테더가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로서 25%를 메꾸고 있다는 거죠. 그 액수가 지금 언론의 화두가 지금 나오고 있는 8억 5천만 불인 건데, 지금 현재 이 액수는 원금을 갚아가지고 5억 5천만 불로 떨어졌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아침에 제가 즐겨 듣는 팟캐스트 What Bitcoin Did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테더의 법무팀하고 CTO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원금을 갚았기 때문에 5억 5천만 불로 지금 줄어들었고, 뭐 지금 이자도 잘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강세장이니까 사실 비트넥스가 이자를 못 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테더의 시가총액이 엄청 커졌죠. 왜냐면 발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20 빌리언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불이 넘는 거기 때문에, 2년 전에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74%만이 US 달러였지만은 원금도 갚고 그리고 전체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2.5%만이 지금은 비트넥스의 대출을 한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근데 또 팟캐스트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 중에 또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뭐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왜냐하면 US 달러 100% 갖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 일부가 지금 대출이라고 그러고, 그것까지는 1년 전에 나온 사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부는 또 비트코인으로 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테더를 막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에 어떤 의심을 품는 어떤 건덕지가 돼버리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사실이었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이제 오디팅, 감사를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죠, 테더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감사를 하지 못한 뭐 이유가 한 은행에 너무 비즈니스가 집중되어 있어서 못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약간 이유로서는 좀 빈약한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자기네들은 성실히 정보를 제공을 할 거다, 법원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이게 소송으로 갈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닌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고, 소송으로 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소송이 시작을 될 텐데, 그 전에 법정 외에서 또 협의를 봐가지고 세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지금 뭐 이건 리플된 소송으로 가기로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뭐 이오스나 이런 거 보면은 법정 다툼까지 안 가고 먼저 합의를 하고 끝나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건데, 자, 이 테더라는 회사 물론 좀 이 투명성 면에서는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게 법정 다툼으로 뭐 가든지 소송을 당하든지 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의심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행위들은 시정이 되는 게 사실 업계 발전에 좋다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지 알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랑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이랑 연결이 되는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루비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테더가 발행이 돼서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을 하고 있다 라는 이 주장은, 설득력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떨어져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루비니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인가? 어느 대학교의 교수들이 한 어떤 리서치를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그리핀 앤 샴즈라는 그 두 교수가 2019년 10월쯤에 발표한 페이퍼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테더 발행량과 비트코인 가격과 약간 무슨 상관관계를 찾아가지고 이제 타이밍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반등할 때마다 테더가 발행이 됐다, 이렇게 이걸 증거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서 테더가 이거를 비트코인 시장을 매니플레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해 보여요. 왜냐면은 테더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어떤 그런 다른 투자자들이 테더 US 달러를 예치를 하고 테더를 발행을 받고 USDT를 발행을 받고 그걸로 사는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 꼭 이것이 어떤 악의를 가진 매니플레이션에 의한 결과다라고 얘기하기는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좀 불충분해 보이고요. 이거를 반대하는 리서치 페이퍼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교수분들이 비슷한 분석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상관관계가 별로 높지 않았다, 이런 연구 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테더의 발행량이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한다는
증거로는 좀 불충분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사실 2018년에서 2020년 초반까지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횡보장이었잖아요. 횡보장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실 USDT의 발행량은 14배로 늘어났습니다. 1 빌리언 달러에서 14 빌리언 달러로 늘어났는데 만약에 테더의 발행이 전부 다 비트코인 가격을 부양하는 데 쓰인다면은 그렇다면은 14배로 늘어나는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횡보였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9년 전까지는 리테일 위주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스였기 때문에 테더가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말이 좀 먹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테더에 뭔가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테더가 무용지물이 된다면은 지금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옛날하고 굉장히 다르죠. 2020년 하반기부터는 기관의 자금이 지금 상승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은 USDT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관들은 주로 미국 기관들인데 미국 기관들은 US 달러 법정화폐에서 곧바로 비트코인으로 투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USDT가 무용지물이 되느냐 아느냐는 기관 투자가들 입장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의 터치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이번에 뉴욕 검찰에서 어떤 뭐 결국적으로 소송으로 가가지고 궁극적으로 테더가 망한다 치더라도 그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센티먼트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관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 임팩트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테더가 망한다면은 임팩트는 사실 뭐 비트코인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그마한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법정 화폐랑 연동이 돼 페어링이 되지 않고 거래되는 작은 알트코인들 보통 작은 알트코인들은 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법정화폐랑 페어링을 안 하고 USDT에 페어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바이낸스에 가보면은 굉장히 긴 리스트에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알트코인들은 만약에 USDT가 무용지물이 된다면은 더 많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이거는 이미 뭐 법정화폐로 연동이 많이 페어링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장을 주도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법정화폐에서 곧장 넘어오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임팩트는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있다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저의 뇌피셜이긴 하지만은 여태껏 비트코인이 리저브 커런시로 사용이 어느 정도 되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서 뭐 테더나 USDC나 이런 쪽으로 지금 리저브 커런시로 어느 정도 이 크립토 내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자금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테더는 투명성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 과정을 저희가 잘 주시를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결과는 뭐 어느 쪽이 됐건 간에 지금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의 자금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 나름대로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 저의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제가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저 팩트가 뭐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으신다 하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실 때 이왕이면은 근거를 제시해줘서 달아주시면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구독자들도 보고서 많이 좋은 정보를 얻고 가고 이제 공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근거를 제시하면서 또 반대 의견 아니면 갖고 계신 다른 의견들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